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. 학교는 어느덧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. 기간제를 했던 방학은 미처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해야 했던 시기라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 올 여름방학은 공부를 해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설레네요. 여러분들도 곧 그런 날이 머지 않았어요. 7월부터는 학원의 거리도 한 바퀴를 돌고 영역별 모의고사반이 개설됩니다. 또 상반기에는 공부하지 않던 선생님들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시기입니다. 즉 모두가 열심히 하는 시기인 거지요. 선생님들은 1월에서 6월 기간 열심히 해왔지만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차분히 하고 계획을 꼼꼼히 세워 시작하면 됩니다. 저의 작년 7월을 이야기해 볼게요. 첫째, 하반기 계획 세우기. 모든 일의 시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지요. 7월부터 11월 중순인 시험 전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을 계획합니다. 저는 강사의 커리를 기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반에 맞추어 7월부터 9월까지 책 4권을 다 볼 계획을 세웠습니다. 7월부터는 상반기 6개월의 과정을 3개월에 한 번 다 봐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 보나 싶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대한 힘의 분배라고 생각해요. 모든 내용을 다 보려면 3개월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다 기억나지도 않아요. 1번도 기출, 2번은 모의고사의 우선순위로 1회독을 계획합니다. 그런 뒤 10월 한 달은 2회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. 가능할까 싶지만 기초작업과 틀을 잘 잡고 있다면 가능해요. 그리고 11월 시험 전까지 3회독을 계획합니다. 사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지만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계획이 필요해요. 계획은 길의 이정표와도 같아서 길 따라가다가 길을 세고 있는 건 아닌지를 자꾸만 확인해가며 목표 지점까지 가야 하니까요. 언제든지 유동 가능한 계획서를 먼저 세웁니다. 둘째, 일주일 계획 세우기. 일주일을 잘 살아야 한 달, 그리고 목표까지 잘 살아갈 수 있어요. 저는 일주 계획을 모의고사 범위대로 분량을 나눴어요.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 분량을 공부하고 금요일은 일주일간 하지 못한 공부나 좀 더 깊이 봐야 하는 공부에 집중 투자했습니다. 그리고 모의고사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스터디원과 함께 푼 다음 모의고사 복습을 토 일요일에 다시 합니다.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다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의고사 구술 스터디를 하였습니다. 결국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목요일에 한 번, 금토에 한 번, 모의고사를 풀면서 한 번, 토일 복습하면서 한 번, 일요일 구술 스터디 하며 한 번, 총 4번에서 5번 정도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공부가 완성되는 느낌이 들어요. 한 번을 꼼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방법이 저는 더 맞았습니다. 셋째, 하루 계획.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루 계획은 이렇게 짜여집니다.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공부 후 확인하는 습관이 아니라 목차를 옆에 두고 목차를 보고 떠올려 보는 거예요. 즉, 알고 모르고 확인 후 공부를 했습니다. 그렇게 내가 아는 것, 모르는 것을 확인한 후 모르는 것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아는 것은 되새기는 정도로 보고 넘어갔습니다. 이렇게 알고 모르고 확인 후 공부를 하면 집중할 곳, 덜 집중할 곳이 구분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. 모르는 것을 체크해 놓고 공부가 다 끝나고 다음번에 볼 때도 이 모르는 것을 먼저 보면 모르는 것은 계속 잘 모르더라고요. 그 모르는 것을 지워나가서 결국 다 알게 되는 것이 공부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해요. 처음부터 공부하면 장수생이라서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목차를 떠올리며 확인하며 하는 공부는 왜 모르지? 라며 긴장감이 유발되고
알기 위해 더 애쓰며 공부하게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두 번째, 스터디 방법. 스터디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자신의 상황이나 성향에 맞는 것을 추천드려요. 저는 제 부족한 점을 찾기 위해서 또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제 힘듦을 알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를 계속 했어요.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 저는 참 좋았네요. 스터디 방법 그 첫 번째,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처럼 쳤어요.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쳤습니다. 그런 뒤 각자 점수를 매겨서 사진을 찍어 서로 교환해서 봤어요. 이 작업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었답니다. 시험 치는 것 같은 느낌뿐 아니라 스터디원 선생님께 제 성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서 더 신경 쓰며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좋은 점도 많았지만 점점 모의고사가 저희 의도와 다르게 나오거나 해서 몇 번 하고는 더 안 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. 두 번째, 모의고사 구술시험. 앞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모의고사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. 혼자 문제 풀고 점수 매기고 복습한다 해도 내 것으로 다 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시험 장치를 사용했습니다. 이렇게 결국은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정답은 없습니다. 스터디원도 정답은 아니고 스터디 방법도 정답이 아니에요. 상황에 맞게 가장 도움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공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. 하반기 꼭꼭 하면 좋을 핵심 포인트 그 5가지. 그 첫 번째는 암기는 미리미리입니다. 우리 공부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하반기에 다 외우겠다 하고 기출 같은 중요한 것도 자꾸만 미루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. 머리가 좋다면 그래도 되지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. 중요한 것은 청킹을 사용하여 목차를 보고 떠올릴 수 있게 하고 답을 대답해낼 수 있는 소스 등이 필요합니다. 그런 작업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생각하며 준비해 놔야 해요. 그래야 공부에 속도감이 붙습니다. 그 두 번째는 목차는 항상 옆에 펼쳐놓기입니다. 목차는 집을 짓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목차를 파악하고 있으면 책의 흐름이 머리에 새겨지게 돼요. 그렇게 되면 책의 상하관계에서도 답을 유추해낼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목차는 중요한 내용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목차가 단답의 답이 되기도 합니다. 단답을 적어내기 위해서도 목차를 항상 생각하고 펼쳐놓기를 강조해요. 핵심 포인트 그 세 번째는 키워드 위주로 말하는 연습하기입니다. 주저리 설명식이 아니라 키워드를 이용한 답안을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. 목차를 보고 키워드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공부의 거의 완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당연히 키워드의 뜻 또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키워드를 잘 사용하여 답안을 말할 수 있겠죠? 핵심 포인트 네 번째는 구조화하기입니다. 목차만 보는 것은 뭔가 겉핥기식의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. 구조화를 한다는 것은 목차와 내용의 그 중간다리라 보면 됩니다. 책 옆에 한 페이지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키워드로 정리해 놓는다면 다음에 그 파트를 공부할 때 그 부분부터 확인함으로써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공부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머리에 사진 찍듯이 남겨놓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.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는 기출입니다. 기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기출만 제대로 알고 그 부분을 살펴본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기출의 한 주제에서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출을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에요. 따라서 기출 부분은 다른 공부보다 깊고 주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. 제가 전공보건 공부 팁을 정리하면서 단기 합격생이나 공부 유튜브가 알려주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 말인즉슨 그분들이 알려주었던 방법에 나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였더니 합격했다는 것은 결국 이 방법들이 시험에 통한다는 말이겠지요.
놀랍도록 제가 하는 말들이 다른 누군가가 다 했던 이야기 같아서 도움이 될까 싶다가도 결국은 이 방법이 맞다는 반증이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. 작년 사진을 보면 공부하면서도 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. 놀기도 많이 놀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기도 하며 공부할 때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또 쉴 때는 꼭 쉬는 시간을 가져서 지치지 않고 장기 레이스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